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임금 인상 폭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산 지하철 노사가 마지막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까지 결렬될 경우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 부산 지하철 안팎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부산 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임금 인상 폭등을 두고 마지막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교섭까지 실패할 경우 내일 새벽 5시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금 뒤 저녁 7시 반에는 조합원 3천여 명이 노포기지창에 모여 비상총회를 엽니다. 양측은 지난 6월부터 16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5.1%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임금 동결 등을 내세우며 넉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섭을 앞두고도 실무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운수노조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등 외부 요인도 있어 실제 파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 지하철노조 관계자입니다. 매일 만났거든. 좀 주요한 현안들 중에 특히 직무성과급제 반대, 구조조정 반대, 결단이 필요한 것, 이제 이거 중심으로 좀 갈 거라서 10시, 12시까지 간다 해서 사실 변화될 게 없다고. 다만 양측 모두 파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 막판에 접점을 찾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조는 만약 파업할 경우 2019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또다시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역시 이제 막 부임한 이병진 신임 사장의 임기 초반 리더십을 위해서는 파업만은 피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의 여권 차기 주자를 두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떠나는 지역구 해운대갑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 의원입니다. 보잘것없는 저 하태경을 삼선의 정치인으로 성장시켜주신 해운대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입니다. 해운대갑은 LCT와 마린시티 등 부산을 대표하는 부촌이 포함돼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하 의원은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하긴 했지만 지역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당내 비주류인 탓에 정가에서는 그동안 포스트 하태경이 누가 될지를 두고 언급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입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이미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한 차례 경험한 데다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타진한 전력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로 40년직이라 불릴 만큼 가깝다고 알려져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중량감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위 행정관료 출신인 그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 신인임에도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과 박원석 코레일 유통이사, 박지영 변호사 등 신진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주자의 바로미터가 될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구를 선택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항만 개발과 해외 항만 물류 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해운항만 업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해운항만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항만업계를 지원하는 은행격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사와 관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국내외 항만 개발 사업과 해외 항만 물류 사업, 항만 운송 사업과 관련해 투자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물류 대란을 겪은 이후 세계 많은 선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거점 지역에 국적 선사 자영 터미널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전용 터미널이 있으면 빠르게 선석을 확보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진공 관계자입니다.
작년 물류 대란처럼 선박은 많고 스페이스가 없을 때 전용 터미널이었을 때는 우선 접안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줌으로 해서 이런 여건들이 개선되는 거예요. 또 공사는 영세한 선박 연료 공급업자와 급유선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해운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LNG 추진 선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이에 맞는 급유선의 대형화, 현대화도 빨리 이뤄질 전망입니다. 설립 5년을 맞은 해진공이 앞으로 해운 금융 지원을 넘어 항만 물류 금융 지원까지 확대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 환적 2위 부산항과 해운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상인은 성명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 경제권 구축을 상징하는 첫 단추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부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도 핵심 인프라인 만큼 2029년 조기 개항을 위한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인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법안이 통과해 건설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면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개최에 도전장을 냅니다. 오는 2025년 열리는 APEC 개최지 공모에 현재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부산과 제주, 경주와 인천 등이며 서울도 내부에서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은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데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졌다는 강점이 있지만 부산시는 APEC보다는 다음 달 있을 엑스포 개최지 결정 발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을 보인 경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원을 2인 1조로 배치하고 상황이 길어질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부산은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21.4도, 습도는 4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